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1700여 명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20대, 30대 이른바 취업준비생, 취진생들의 분노가 임국공 사태라 부를 정도로 폭발하는 양상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단하라는 청원에는 하루 만에 14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장관이 기타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20, 30대의 분노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좀 잠잠을 했죠. 재판받느라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몰두를 했었는데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도대체 지금 노래 부를 때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예, 댓글이 노래가 나오냐 뭐 이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입니까? 네네. 어떤 상황이냐면요. 조국 교수가 가장 최근에 그 언론 보도된 건 자신의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언론사에서는 검찰 이야기만 담고 있다. 변호인 측 그리고 제 이야기도 공정하게 담아달라 이렇게 일성을 날리면서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기사였는데요. 어저께 또 조국 교수가 이제 기사에 올랐는데 내용이 이제 뭐냐면 뭐 민중가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운동권 그렇죠. 가수 뭐 유모 씨가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이 올린 겁니다. 그 이 영상에 따르면 그 이 유모 씨가 기타 반주를 하고 조국 교수가 맥주잔을 한 잔 앞에 놓고 맥주를 마시고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맥주잔을 마셨겠죠. 맥주잔 앞에 놓고 이광조라는 가수의 나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정선이라고 어디는 나와 있던데. 네네. 이정선 씨 곡이긴 한데 이 노래가 제가 이 노래 좀 알아서 부르는 사람은 이광조. 널리 이제 그 또 이렇게 이 퍼진 건 이정선 씨가 처음 이 노래를 만들었지만 제 기억에는 이광조 씨가 이 노래를 아주 즐겨 불렀어요. 그래서 아마 동영상이나 이건 이광조 씨 노래가 굉장히 많이 퍼졌을 텐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가다가 지치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대의 정든 품으로 뭐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후렴구인데 이 후렴구를 막 이제 이 밑에 이제 댓글이 뭐 조국 교수 멋있다. 뭐 후렴구를 따라 부른다. 뭐 눈물이 난다. 뭐 이런 댓글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많은 댓글들은 지금 노래가 나오냐.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재판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냐. 재판장들도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그리고 아들 딸은 이 자기 뜻대로 어쨌든 뭐 저 증명서를 뭐 가짜로 만드든 뭘 하든 의전원 보내고 뭐 법대 보내고 하면서 자기 아들 딸은 이제 못 건드린다. 뭐 이런 그 흥에 겨워서 나온 노래가 아니냐. 이런 또 그 댓글들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가다가다 지치면 돌아오리라. 뭐 이런 가사가 처음 시작되는 모양이죠. 후렴구입니다. 후렴. 후렴구. 예, 사비라고 하죠. 전에 조국 장관이 첫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법정에 출두하면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지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가족들도 다 풀려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장경신 교수. 그리고 다른 이런 시국 재판이랄까 권력 비리와 관련된 재판들이 속속 뭐 그냥 유야무야 되든가. 그렇죠. 흐지부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국도 이제는 노래를 불러도 될 정도로 마음이 그렇겠죠. 여유가 생긴 건가요? 당연히 이제 비난도 올 테고 온갖 이야기가 또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자기 딴에는 자기가 이렇게 그 어려운 와중에도 자기 생각에는 어려운 와중에도 이렇게 그 교감을 한다,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고맙다, 뭐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근데 진짜 때가 때 아닙니까? 자, 지금 비정규직화나 아들 딸 얘기는 차치하자고요.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죽은 마음의 빚을 갖고 있게 만든 장본인인 자기, 또 그 마음의 빚을 준 그 주군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지금 닥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뭐 그렇게 치적으로 자랑하던 김정은과의 교감은커녕 김정은이나 김여정은 온갖 욕을 다 쏟아부으면서 SLBM이냐 ICBM이냐 앞으로 뭐가 남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자랑했던 문재인의 그 평화 공세, 한반도 뭐 평화 번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거짓이거나 아니면 정말 허황된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볼턴 전 보좌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또 직전까지 윤미향 사태, 사실 그렇게 그 성역화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쳤는데, 알고 봤더니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활동가 중심주의였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정말 하늘, 모르고 대기권을 뚫고 올라간 그런 이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조차 점점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래가 나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맥주잔 기울이면서 자기 재판도 자기 재판이지만 지금 이 한반도가 지금 이 사람이 노래 부를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여당 압승 효과가 지금 4.15 총선인 거 보면은 한 2달도 못 가서 지금 사그러지고 있는, 거품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50대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50%가 지금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는 국회대로 단독 개헌해갖고 국민들로부터 지금 화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이런 분이 어떻게 민정수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여권에 차기 대선 히든카드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도 이 노래는 이제 이 정든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친문들, 그러니까 그 권리당원들 아니겠느냐. 정이 들었겠죠. 그러면 그 품으로 돌아간다는 게 결국은 자기 그 가족비리나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재판들이 잘 순탄하게 마무리된다면 이낙연, 호남 출신 지금 후보 대세론이라고 하는 이낙연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금 흥이 노래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뭐 댓글도 있습니다. 어쨌든 친조국, 문파, 특히 국회에서도 뭐 김용민, 김남국이, 최광욱, 친조국 세력들이 지금 이제 초선들이 천둥 벌거숭이라고 하나요? 지금 설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목소리 높이고 있죠.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 조국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증인들 나와서 하는 것 보면 거기가 조국한테 지금 불리한 증언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유재수 감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감찰 중단이냐 아니면 종결이냐 가지고 논란은 빚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선 형식적으로 보면 어떤 특혜라든가 그런 걸 없애라. 그런 것이 검찰개혁의 또 하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조국 출두할 때 보니까 전직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는다 해갖고 뭐 몇십 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뭐 경호 아니 왜 그렇게 과잉 경호를 합니까? 그렇죠. 법원에도 있는데 경찰이 뭐 4, 50명 일개 중대가 동원된다면서요. 그렇죠. 40명 정도의 경찰이 동원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고위직이 어떤 자신의
부정이나 자신의 어떤 비위 문제로 재판을 하는데 그것을 호위하거나 보호하는 그런 예는 없었거든요. 뭐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집권 말기에 가면 언제나 게이트가 터졌고 게이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측근에 관련된 어떤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판이 이어지면 사실상 경찰이 그 3, 40명이 동원돼서 이렇게 보호한다는 건 도리어 더 정권에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고위직이니까 여전히 저렇게 봐주게 하냐 이런 소리가 나오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우리가 지금 저기 있다, 우리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제 그 인계되는 어떤 과정이 너무 또 보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국 교수 출두할 때마다 어쨌든 뭐 진짜 한 3, 40명의 경찰들이 호위하는 모습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딸, 아들 다 특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네. 예.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은 이런 검찰에서도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특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것도 검찰 개혁의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놓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제일 특혜를 받고 있잖아요. 포토라인도 없애버리고 자기들부터. 네. 또 지하로 이렇게 싹 들어가고 출두할 때도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여러 특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경호 특혜까지 받는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 출두해도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죠. 예. 과잉 경호. 네. 이것에다가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하고 누가 원칙을 어겼느냐 가지고 또 시비까지 붙었어요. 그렇죠. 직접 붙지는 않았지만 법정에서 양쪽 법정에서 지금 네. 붙었는데 이것도 보면은 참 민망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밑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조국이라는 사람의 갖고 있는 그 인식 자체가 저는 참 잘못된 게 왜냐하면 이렇게 조선시대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선시대 때 나라의 녹을 먹는다. 즉 어떤 공직에 간다는 건 자신의 목숨을 사실 거는 일 아닙니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은 뭐 사약이나 유배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했고 또 그 공직에 나가면서 나의 어떤 직에 걸맞는 그런 행동과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나 그게 투철했는데 조국 교수의 인식 자체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김태호라는 사람은 자기의 부하 직원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와 부하 직원이 한 가지의 사안을 놓고 이렇게 대척점이 있으면 기본적인 인식이 뭐냐면 나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 조직 관리잖아요. 아니 김태호 수사관은 현직 청와대에 있을 때 민정수석의 지시를 총괄적인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 그 위에 뭐 반부패 비서관이 있고 뭐 다 반장도 있지만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감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괄. 근데 그게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김태호가 아니 당신 지시를 받아서 내가 매일 보고서를 수백 장 냈는데 매일매일 내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받아봤지 않느냐. 그럼 누가 지시를 잘못한 것이고 원칙을 어긴 거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해갖고 그렇죠. 좀 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네.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이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뭐냐면 자신이 사실 이 총책임자잖아요.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에서.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 자신의 지위 하에 있었던 부하 직원이고. 근데 그걸 서로 공방을 벌일 일이 저는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부끄럽다면 내가 참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사실은 재판에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너무 뻔뻔하다. 이 말씀 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또 하나 간단히 더 붙이면은 네네. 그 이모 또 수사관이라는 분이 증인으로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감찰 그때 관원 중에 한 사람. 예. 뭐 여권의 실세들 네네. 윤건영이라든지 뭐 김경수라든가 청경도 저 정무비서관 인사 담당 네, 유재수와 그런 관련해서.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지 어쨌든 유재수가 감찰 중단이 되고 그 후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네. 참 희한한 세상이네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감 반장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특감 반장도 막 뭐 화를 내면서 이 뒤에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뭐 인걸 그 특감 반장이 얘기했다고도 하고 저는 이 재판에서 뭐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나지만 자신이 죄를 지금 이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조국 교수가 내놓은 얘기가 직권남용이 아닌 이유가 자기가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감찰 중단을. 그건 내 권한이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뭐 감찰을 무마하거나 덮으려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감찰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건 더 이상 감찰할 일이 아니다.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교수님 기본적으로 그런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예. 왜? 공식적인 감찰이었고 이건 공식적인 업무잖아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감찰은 여기서 뭐 저 중단된다라는 문서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감찰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청와대 직원들도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 문서화돼야 된다. 근데 이 자들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럼 내가 구두 지시를 했고 구두 지시했는데 뭔 이유가 있냐? 그럼 청와대가 무슨 저기 저 구멍가게도 아니고 감찰 지시를 해서 감찰을 중단했는데 문서 하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문제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군도 가장 아주 최악의 상황. 어려운 궁지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자중자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할 상황 아닙니까? 좀 근신을 하면서. 그런데 맥주잔 앞에 놓고 열창을 한다는 게 사진 보고 도대체 참 이게 기가 말이 막히죠. 되느냐. 예.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부르짖는 게 정의와 평등 아니겠습니까? 네, 공정. 네. 이런 가치들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식들은 그런 것에 다 관계없이 특혜로 해갖고 승승장구를 했어요. 학교도 좋은 데 가고 뭐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젊은이들의 분노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젊은이들의 지금 분노를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이 또 하나 났어요. 네. 인국공 사태라고 그러대요. 예. 인천국제공항 사태다. 예. 해갖고 2030들이 아주 분노를 하는데 거기 보안요원 한 1,700명 정도 보안 검색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승객들. 그분들을 일시에 정규직화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은 도대체 우리는 몇 년을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해도 서울이도 통과를 못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알바로 있다가 들어가고 해갖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어버리냐. 이건 완전히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길을 막는 것이고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거 아니냐. 예.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발단이 됐는지 조금만 이제 설명을 설명을 드리면. 좀 해주시죠. 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몇 년째 그 취준생들한테 그 리크루트지 같은 데서 이제 설문을 하면 언제나 1위였답니다. 가장 가고 싶은 곳. 뭐 2위가 한전이고 뭐 3위가 철도공사 뭐 이런 순위더라고요. 그런데 인천공항공사가 왜 인기가 있냐 하면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정성. 그러니까 공기업이 되게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그렇죠. 안정적이잖아요. 철밥통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런 대기업에 준하는 고액 연봉. 그러니까 이 완전히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연봉은 대기업 이상으로 높으면서 굉장히 고용이 안정적인 그런 두 가지를 전부 다 초봉이 엄청나게 높은 모양이죠. 초봉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달려간 곳이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기억하시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 더군다나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비정규직 분들이 막 눈물을 들썩이고 고맙다고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연출됐는데 3년 내내 그것이 사실 제대로 해결을 인천공항공사가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압력이 있었다. 뭐 이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한 일인데 왜 제대로 안 해? 이렇게 당연히 됐겠죠. 그렇겠죠. 예, 청와대도 다그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이제 1,900명 정도로 좀 알고 있는데 원래 전체는 9,800명 정도 보안검색 요원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한 8,000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안검색 요원은
아예 직접 고용을 하고 다른 한 7천 명 가까운 그런 각종 직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어 뭐 자회사를 따로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해 주는데 문제는 이 1,900명 가까운 보안검색 요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고용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원래 본사 고용이죠, 직고용이라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금 정규직이 약 한 1,500명도 안 되나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수가 정규직이 되는데 정규직의 노조들은 여러 가지로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저쪽이 노조를 설립을 하고 들어오면 노조의 어떤 뭐랄까 주도권 뭐 이런 것도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발단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어저께 당장 벌어진 일은 아닌데 폭발이 된 거예요. 왜 폭발이 됐냐면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커뮤니티에 이 글이 이번에 정규직화한 사람으로 보여요. 뭐 사실관계 아니야. 이건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이 그 커뮤니티에 그 글이 이제 캡처가 돼서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알바로 들어왔다. 그 160만 원 받고 있었다. 알바로 들어왔는데 난 전에 로또처럼 당첨된 것처럼 된 거다 하면서 너희가 5년을 버릴 때 취업 준비하느라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5년을 버릴 때 나는 돈 받아가면서 결국 공기업에 취직을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공분을 일으킨 거죠. 취업 준비생들한테. 그래서 그렇겠죠. 뭐 엄청난 뭐 댓글과 엄청난 지금 반향 지금 청와대에 그 국민청원, 그러니까 이 국민청원 한 쓴 사람이 이 댓글을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 내용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 금지해 달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금지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쓴 게 어저께 하루 만에 또 11만 8천. 내가 아침에 보니까 14만 명. 죄송합니다. 어저께가 제가 11만 8천인 거 밤에 그렇게 확인했는데 14만 명이면 6만 명만 오늘 뭐 하면 정부에서 이제 대답을 해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기름고에 그러니까 화약고에 기름을 지금 쏟아 부은 뭐 그래서 폭발한 뭐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하는 건 좋은데 그렇죠. 정말 인천국제공항 같은 데는 취업하기가 정규직으로 네.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1년에 뭐 몇십 명 뽑는데 150 내지 200대 1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한 154대 1 작년에 뭐 그 정도로 경쟁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돼버리면 아무래도 적게 뽑을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꼭 인천국제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도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취업준비생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그만큼 또 좁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마라라는 뜻으로 교수님이나 저나 이 얘기를 하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정말로 저도 이제 그 현직 생활을 할 때 동일 노동을 하는데 그 임금의 차별 그리고 대우의 차별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면 사실 굉장히 조직 관리가 안 되거든요. 네. 그게 마음 아프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즉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 직고용을 함으로써 나머지 7,000명도 그럼 왜 우리도 직고용해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공기업들에 지금 이 비정규직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례가 생긴 거예요. 인천공항공사 봐라. 다, 뭐, 1,900명이나 지금 다 정규직화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전부 다 지금 이 시장이 지금 완전히 출렁출렁 거리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소주성 운운하면서 사실상 그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비정규직들을 이렇게 일시에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드는 또 갈등 비용. 뭐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아시잖아요. 공기업들은 사실 방만한 경영이고 이 굉장히 이 구조적으로 여기서 지금 공기업이 흑전한 공기업이 거의 없어요. 뭐 한전 당연히 원전 때문에 지금 계속 적자고 LH 정말 방만한 곳이 또 LH입니다. 이런 그 공기업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또 노동시장을 어떻게 유연화해서 여기에 대처하느냐 이렇게 지금 수년 동안은 고민해 왔는데 이 정부가 거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게 경제적인 어떤 또 이 단순히 1,900명을 정규직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제적인 어떤 타격, 노동시장의 비유연성이 예. 고착화되는 어떤 상황, 뭐 이런 게 가장 또 염려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 댓글들도 그렇고 뗐으면은 통하는 사회. 네. 이건 곤란한 거 아니냐. 네. 무리한 줄 알면서도 또 대통령 지시라게 해가지고 어거지로 네. 이렇게 정규직화하는 거. 지금 인천국제공항도 아주 흑자 회사였는데 지금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지금 적자죠. 그래서 올해만도 뭐 3,200억인가 이렇게 적자를 보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지시면은 뭐 임금진 지시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나만 뭐 하고 들어가면 물론 지금 이게 이 보안 검색 요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정규직처럼 갑작스럽게 뭐 5천만 원 초봉 이렇게 임금 체계가 바뀌는 그렇지는 건 않겠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 검색 요원에 준하는 이제 청원 경찰로 이제 입사를 시킨다는 건데 청원 경찰에 하는 일에 준하는 그런 연봉 수준 뭐 3.7% 정도 인상을 지금 인천공항공사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 혹시나 이게 갑작스럽게 5천만 원 주는 거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어떤 댓글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단순하게 3.7%의 어떤 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말씀을 또다시 뭐 드릴 상황이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이렇게 같이 겪는데 미국 한번 보시면 사실 굉장히 해고가 많아요. 아직 직발적으로 해고가 되거든요. 그 우리가 훨씬 더 해고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대신 미국은 입사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시장을 유연성 있게 빨리 쉽게 해고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은 이 여러 가지의 일자리들, 여러 가지의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겨서 더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고용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도 가능하다. 뭐 하는 이거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 정부가 이렇게 고집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점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옳은 소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속셈으로 자신의 노래 부르는 영상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지 그 꿍꿍이 속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노량진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을 방문해서 컵밥까지 먹으면서 취업준비생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인천국제공항같이 공기업 제1위의 선호기업에 1,900명이나 되는 인력이 비정규직이 일시에 정규직화되는 현상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냐, 평등하냐 이런 의문을 또 분노를 표시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